화장실로 이제 끌고 간 거예요, 이 한 명을. 이 두 친구가. 근데 때린 게 아니고 약간 소위 말하는 성적 학대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 개라고 일단 하면서 떠올린 건 뭐냐면 학교폭력이 신체, 그 다음에 심리적, 경제적 이거에 가하면 다 학교폭력이거든요.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것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고학년이었어요. 그때 6학년. 저희 각 반마다 좀 싸움 좀 한다는 아이들이 하나의 무리를 짓고 있는 건데 이 친구들이랑 중학교 친구들이랑 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냥 완전 관련 없는 아이가 요 무리, 이 6학년에서 조금 싸운다고 하는 친구들의 무리에 신기를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친구들부터 다 온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그때 진짜 엄청나게 큰일 날 뻔이 아니고 큰일 나서 난리 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선생님이었지만 진짜 무서웠거든요. 1번은 내가 맞을까봐 거의 이제 막 이렇게 때리는데 그때 뭐 결과적으로는 어찌저찌 해결이 됐지만 굉장히 저도 무섭고 당한 친구는 당연히 무서웠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한 몇 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저희 이거는 학급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화장실로 이제 끌고 간 거예요, 이 한 명이. 이 두 친구가. 근데 때린 게 아니고 약간 소위 말하는 성적 학대를 한 거죠. 근데 그 일이 학교 화장실에서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다 남자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런 거를 이 친구가 한 친구에게 가한 거고, 더 제가 놀랐었던 건 그 일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작년에 이 반에 올라오기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끄럽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학생이 말을 못하고 그냥 새학년이 된 거죠.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됐는데 그 피해를 받은 친구가 얘기를 해줘서 결국에는 화해를 됐어요. 저는 그 사건이 너무 잊혀지지를 않아요. 제가 이거는 통계를 보지를 않아서 정확하다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신고 자체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거의 요즘은 모든 걸 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는데 어디까지가 과연 학교폭력이고 아닌지 이거를 조금 설정을 하는 것부터 정확히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학년 1년 맡으시면 네. 1년 동안 그 학년에서 한 몇 번 정도? 솔직하게 저는 반에서는 많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없다고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반이 없다고 괜찮은 건 아니고 학교폭력이 옆반이든 뭐든 이런 데 일어나면 다 이제 그 같은 학년 선생님 그리고 그 학교폭력에 연관된 친구들의 또 친구들이 각 반에 있잖아요. 같이 고통받아요. 같이 뭐 있으면 끌려가야 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그런 것까지 하면 1년에 뭐 못해도 4-5번 정도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학년마다 특성이 아주 많이 다른데요. 원래 그냥 신고하면 다 학교폭력으로 이제 일이 처리가 됐었는데 최근에 뉴스나 이런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1학년은 학교폭력이란 말을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저학년은 뭐든지 나를 괴롭혔으면 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너가 내 지우개를 이놈이 내 옷에 당겼어? 그냥 싸우면 다 학교폭력이다. 이랬기 때문에 저학년은 그냥 모든 것들, 나를 불쾌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학교폭력으로 했다면 근데 요건 이제 줄어들겠죠. 중학년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소강 상태에 가까운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얘기인데요. 1학년 때, 2학년 때보다 조금 아이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구분하는 눈이 생겨서 그렇게 막 심한 거는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고학년이 상당히 이제 학교폭력의 이슈가 되는 학년이죠. 어떤 형태냐?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성적인 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요즘 또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 항상 많았던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부분 이거는 이제 서로 쌍방인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초등학교는 누군가 한 명이 일방적으로 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게 요즘은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여학생들은 이제 4학년 말부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온라인에서의 따돌림, 그러니까 저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형태가 고학년,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중반 이후 또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단톡방 내에서 따돌림 이거는 그 많은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단톡방이 있으면 그 중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거를 사실 학교폭력으로 그 아이가 신고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지
무조건 일어난다고 보시는 게 예방이 훨씬 좋습니다. 그만큼 흔해요. 중고학년 이상 정도 되면 다 핸드폰 단톡이 있는데 네. 거기서 무조건 거의 일어난다 그 정도라고요? 네. 단톡방의 특성상 분위기가 몰려가죠. 그러니까 한 명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했는데 그 분위기가 그렇게 불쾌하게 해도 얘가 가만히 있네? 아니면 반응이 뭔가 막 파리를 떠네? 이러면은 그 뭔가 분위기가 형성돼요. 걔한테 더 해보자라던가 너 왜 그래라던가. 어쨌든 그 단톡방이 위험하다는 거는 다수의 무리가 뭔가를 형성해서 나와 조금 다른 분위기, 나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단톡방은 무조건 일어난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게 확실하면 온라인상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단톡도 문제지만 뭐 페북 같은 것도 하고 인스타 하면 DM 이런 거 다 요즘은 문제가 되거든요.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무섭고 불쾌하고 힘들면 그냥 그 방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증거가 없고 뭐 당연히 가해를 한 친구들은 당연히 증거를 없앨 거기 때문에 절대로 섣불리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캡처를 다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동영상. 근데 이거는 부모님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메시지 자체도 요즘은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동영상으로 찍어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아이에게 무조건 나오지 말아라, 조금 가만히 있고 대응하지 말고 그냥 그 방에 있어라, 그게 확실하다면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그래서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그 전에 아이랑 부모님이 충분히 거기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부모님도 아셔야 되고, 여기서 아이를 너무 다그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같이 힘드시기 때문에 왜 그러니까 그런 걸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충분하게 위로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다 하시고 그 다음 그 증거를 가지고 선생님께 간다. 그 다음에 그 이슈를 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면 이제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곳에 넘어가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학교의 절차를 따르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증거, 그 다음에 그 증거를 가지고 아이랑 얘기를 충분히 하시고 정확한 일을 가지고 학교에 연락, 요 순서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도 모르신 분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부모님들이 상대 학부모님이랑 연락해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너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사실은 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한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절차적으로 내가 충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바로 학부모님들끼리 이제 연락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이에요. 그게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이. 난 안 당할 거야 라고 한다고 안 당할 수는 없는데, 그런 위험이 나한테 다가오려고 할 때 내가 정확하게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거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얘는 쉽지 않겠네? 이러면 대상이 바뀔 수가 있고, 물론 다른 애가 당하면 괜찮아는 아니지만 일단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주장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크게 하도록 연습을 좀 시켜주시는 거, 이게 다른 모든 것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 내가 불편한 게 있다 그럼 다 기록하라고 하셔야 돼요. 부모님도 함께 기록하시면 좋고, 그런 것들이 작지만 나중에 진짜 큰일이 생겼을 때는 다 증거가 되거든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기록들에 의해서. 피해자들을 그래도 약간 보셨을 때 대부분 피해자의 성향들이 말을 자기 의견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피해를 본 친구들의 성향이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학교폭력의 유형 중에 협박이나 강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가해를 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얘도 그걸 좋아서 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천 차단하는 거. 피해를 본 친구들의 성향이라는 건 없지만 가해를 하는 친구들이 하는 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조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제일 중요하게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항상 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단톡방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은 너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무조건 그냥 계속 강조해주세요. 그래서 할 얘기 있으면 제일 좋은 건 사실 전화, 아니면 가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정 안 되고 메시지로 해야 된다? 그럼 문자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카톡도 그냥 개인 메시지 하면 돼요. 단체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아이들은 단체에 있는 게 거기서 내가 소외될까 봐거든요.
실제로는 단체 안에 있지 않다고 소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님이 충분히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냥 무조건 친구랑 직접 얘기해야지 라는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무서운 얘기 많이 그냥 해주셔도 괜찮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가 다 해당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거, 그다음에 심리적인 거, 정서적인 거. 요거 세 개인데 이게 그냥 싸움이랑 다르죠. 학교 폭력은 여기서 하나가 추가돼야 돼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를 모르셔서 한 번만 불쾌해도 그냥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꼭 아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해야 학교폭력이 사실은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거가 중요하고 나도 모르게 요즘은 가해자로 지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 불쾌해 그리고 신고해버리는 경우가 어쨌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바로 사과하기. 그냥 좀 불쾌해요 둘이? 그러면 내가 뭐 자존심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뭔가 나도 잘못이 분명히 있다면 그냥 사과해 라고 말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지. 안 그러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럼 이제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친구랑 일이 있었어요. 나는 사과도 했고 해결했어요. 그럼 그거를 선생님한테 얘기하라고 해주세요. 왜냐면 선생님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거든요. 해결하고 집에 갔는데 이 아이가 아니야 나 아직도 불쾌해 이래가지고 신고를 해버린 거죠. 그럼 얘는 난 분명히 풀었는데 졸지에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전혀 모르시죠. 그러니까 누구 말만 들을 수밖에 없냐면 신고한 이 아이 말밖에 들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해결이 됐으면 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해결이 됐다라고까지 선생님께 좀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부모님이 집에서 말씀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본인들은 과외를 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학교를 며칠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집에서 붙잡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훈육인데 제 경우에는 이제 단호한 훈육이라고 하면 그냥 쥐잡듯이 잡을 것 같거든요. 애를. 네, 뭐 어떻게 하고 아동학대에만 안 걸리게 그거를 거기서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분명히 반복돼요. 그 부모님이 혼내시는 건 정말 온통 다 애정이잖아요. 좀 며칠을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좀 마음을 다 잡고 아이를 따끔하게 제대로 혼내셔서 보내셔야 된다. 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자를 가정에서 약속을 하셔야 돼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 아버님들한테 진짜 혼쭐 나면 많이 고쳐지거든요. 좋은 일. 네, 그래서 아버님들께서 좀 힘을 쓰셔야 된다. 네, 선생님보다 아빠의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이제 부모님이 합심하셔서 따끔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학교로 가자. 학교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근데 학폭위가 일단 열리면 그게 이제 기록이 남고 요즘은 그 학교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학교폭력위원회 열리면 교육청이랑 연계되거든요. 그 기록이 사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막 남아서 괴롭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그 학교, 초등학교를 다니는 내내는 그게 어쨌든 남아있어요. 생활기록부나 이런 기록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 넘어갈 때 아이에 대한 체크사항들이 그대로 담임 선생님께 전달이 되잖아요. 그때 결국에는 그런 것들 영향이 다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의 아이가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도 내가 안 좋은 그런 사건의 기록을 가지고 가는 게 도움이 될까 학교 생활에? 절대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런 학교를 다닐 때 좀 어려움이 있다 심리적으로 그런 거를 좀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와 같은 반의 배정이 될 수도 있나? 될 수 있죠. 아, 근데 사이가 어느 정도 안 좋은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같은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굉장히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컸어요. 그러면 당연히 떼놔요. 강제적으로라도.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나랑 너만 아는 사이가 안 좋음이다. 그러면 당연히 같은 반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학폭까지는 안 갔는데 어머님들이나 뭐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싸웠어요. 근데 같은 학교 다니는 거죠. 근데 이 학교 바뀌니까 부모님들이 학교로 끌고 오진 않았던 이슈가 있어요.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면 같은 반 될 수 있거든요.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그 아이를 안 만나서 보호를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는 12월 말에 저는 얘기하시는 게 강권
강력 권장합니다. 그 날짜까지 딱 12월 말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때 이제 정해지니까 그런 거죠? 반배정이라는 건 이제 학교 일정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이제 빨리 하는 학교로 생각하면 방학 중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학하기 전에. 반을 바꿀 수 있냐? 아니요.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계세요. 바꿔달라고 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실제 질문이에요. 아니 계세요. 왜냐면 저도 알아요. 저도 연락 왔었거든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불가능한가요? 네. 왜요?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너나 나나 전화 오겠죠. 나도였다. 나는 걔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난 얘기 안 했던 거다. 난리 나고.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바꿔주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나? 뭐 들어보니 그런 거 같으니까 바꿔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또 그거 가지고도 부모님들이 그거 보세요. 원칙이지만은 얻었잖아요. 나도 해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안 됩니다로 일관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작년 일이 아니에요. 근데 2년 전, 3년 전 되게 예전인데 그 학교에서 어떤 아이와 진짜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어려움이 이상되는 친구예요. 붙으면. 그럼 그것도 말하셔야 돼요. 왜냐면 같은 반, 지금은 같은 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5학년 때는 같은 반이 아니었어요, 둘이. 근데 얘네들이 2학년 때 사이가 진짜 안 좋고 막 사건이 있었어요. 6학년 때 다시 같은 반 될 수 있죠. 근데 이거 선생님, 장년 선생님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아이가 지금 같은 반 아니어도 말씀을 하셔야 된다.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 같은 일을 당했다. 그러면 한 방향은 아이에게 심정적으로 힘이 돼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해결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한테는 그게 내 힘든 거를 말하고 누군가가 완전하게 이해해준다. 이게 훨씬 중요한데 보통 부모님들은 이 절차적인 걸 신경 쓰시느라 이거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가 저는 심정적인 안정감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게 1번.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는 학교에 알리는 거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끼리 연락해서 해결하시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부모님들끼리는 연락을 가능한 하지 마셔라.